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지금 장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뿐 아니고 이륜차, 자전거, 그 다음에 보행자, 제일 우선은 보행자입니다. 평면 공간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교통 안전에 매우 취약이며 도로교통수단별 상호 간에 빈말되는 사고로 인명손상 우려가 전개될 것을 자명합니다. 또한 전용 통로가 확보되지 않은 트램의 속도는 분명히 감소됩니다. 앞에 어떤 차가 들어오든지 사람이 들어오든지 하면 급제동을 걸어야 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속도 감소는 필연적으로 우리 시민이 느끼는 토종속도 감소하고 직결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통시간대가, 시민교통시간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로 폭언이 잠식으로 남아있는 폭언에서 기존 차량을 소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까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20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는 거를 지금 10몇 킬로 속도 저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 이용객 아닌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교통 시스템은 대저 지금 도시철도도 그렇습니다만 무인 운전을 위주로 하는데 과연 이 트램은 무인 운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종평에 보면은 대전도 가로마 도로가 상당히 구배가 급한 구간이 많습니다. 아까 이게 보니까 40% 이상 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까지는 60%까지는 종단 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스틸 레일의 마찰력 감소 때문에 등판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지하 구간, 고가 구간 뭐 이런 게 생겨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하 구간이 생기면 지하 진입하는 구간과 탈출하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구간에는 노선의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구간에 병목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램은 교통량이 적은 중소도시와 절대적인 환경 보존이 필요한 관광, 휴양도시에 적합한 교통수단입니다. 대도시에서는 기존의 도시철도망과 연계해가지고 지하철 접근이 취약한 도의 외곽 지역 및 수송을 하기 위해서 근거리 노선에 채택하여 피드라인으로 건설 운영함에 적정한 노선으로 가입니다. 해외 사례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국내 대도시에서 도시철도로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트램은 대전강릉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채택할까 말까 오늘도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 확실히 되지 않는 것은 국가 중요 사업에 채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트램은 전주로 당초 90년대 전주시가 채용하려 하다가 부결했고요. 최근에는 차마 마창리에서도 추진하다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따라서 대전도시철도 이어서는 트램으로 하여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전용 공간 확보와 입체 교차가 가능한 방법으로 다른 경전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는 지상의 교통 혼잡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트램으로서는 혼잡을 덜어주기에는 약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취재 발표하고 중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램은 그 전용 통로를 확보해주지 않으면 그 지금 의미가 없다, 즉 그 정시성이 떨어진다 하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인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다. 지금 제 도시철도 1호선 같은 경우도 완전 무인 시스템입니다. 승무원이 안 타도 됩니다. 차가 자동적으로 혼자 가고 혼자 쓰고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가 어떤 사고가 날까 우려가 돼가지고 그 승무원 하나씩 태우는 겁니다. 그렇듯이 그 트램으로 됐을 때는 앞으로 계속 그 무인 시스템이 계속 그 점진적으로 그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트램으로 갔을 때는 무인 시스템은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또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재정 형편을 봐가지고 트램으로 접근하는 건 그 위험할 수 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그 트램으로 하는 게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그 김배식 동명기술공단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배식입니다. 앞에서 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별 적용성 검토 내용을 일국의 사례까지 자세하게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부정석 부회장 또한 전문가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것은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도시철도 중에서 지상철도인 트램과 고가철도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존 교통과 혼용이 안 되는 별도로 독립된 교통수단을 만들면은 속도가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표준 속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중시하긴 교통수단을 만들려면 기존 교통과 혼용이 안 되는 걸 택해야 되고 그 대신 뭐 지상 현재 있는 노면을 이용해서 할 때는 좀 거기에 비해서 좀 돈이 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가로 설치를 할 경우는 무조건 전부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지상을 했을 때는 그냥 바로 노면 우리 고도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좀 편리한 점도 있고 또 고가로 했을 때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여러 가지 또 좀도 있고 또 고가로 설치했을 때는 경관상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도 일부 있고 이 정거장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승강장 내지 또 정거장까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좀 구조물이 돼서 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트램 같은 경우는 지상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교통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전용 노선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용 노선을 설치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혼자 전용 노선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차로 같은데 또 기존 교통의 흐름을 많이 방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정 속도가 어쩔 수 없이 좀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반면에 물론 이제 그 아까 그 교차로 같은 데서 치어하거나 어떤 그런 입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상들은 돈보다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제일 문제가 아니냐. 좀 속도가 좀 요새 이제 좀 이렇게 스피드 시대니까 속도를 우선을 두고 기존 교통에 지장을 주지 말자. 사실 이제 기존 교통에 지장을 주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파생 문제가 많이 되니까 좀 너무 좀 복잡한 문제가 양산이 사실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너무 저기 하니까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가자 하는 방법이 이제 고가 방식이 되고 기존 교통과 혼합을 해서 유럽처럼 가자.
이런 방법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그 교통 처리 흐름에 기존 노선과 좀 충돌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거기하고 복잡한 좀 해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거고, 요즘에 이제 그 트램도 뭐 무가선 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어디다가 중점을 둔 가치관 문제하고, 또 우리 이제 100년대기를 국가 장래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서, 또 이거 한번 설치하고 나면 엄청난 돈이 들기 다시 잘못됐다 듣고 다시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시민들 또 의견도 좀 적절했고, 재정 여건이나 환경,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아마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후회 없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드는 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취재 발표 하나 또 우리 추정석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하고 많은 부분이 충족됐고요. 그 지상의 다른 교통 시스템과 혼용돼가지고 복잡함을 이루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교차로마다 전용 공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의 그 트램에서는 그 전용 공간을 지금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전용 공간이라면 교차로마다 전부 지하화라든지 고가해가지고 그 트램을 우선 통과시켜줘야 되는 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간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2호선 돌리려고 하는 데를 보면은 횡단보도도 한 120개 정도가 되고, 또 교차로도 한 50개가 됩니다. 그 50개마다 전체 트램을 먼저 보내기 위해서 전용 공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문제고, 또 절차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도시철도법이나 도로법,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법이 지금 트램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전체 국회를 통과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고, 기준 변경은 또 기준 변경하고 또 편익이 변경됨으로 해서 또 예타 지난 2월에 가지고 트램에 대해서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그 강연회에서 나온 도로공단의 교수 박사님하고 명 박사님하고 아주대 최 교수님하고 두 분이 다 똑같이 대전시청 세미나실에 와서 각종 법이나 제도 이런 면에서 현재 트램으로 추진하는 일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또 말씀하셨듯이 각종 제도나 법 관련이 뒷받침이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트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다음은 방청석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한 두세 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적에는 취재 발표하신 분이나 또는 패널 하신 분 누구한테 직접 이렇게 지정해서 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세미나 정말 언론 통해서 제가 접해서 왔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도 아니지만 다만 유성구에 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금 대전에 여기하고 꼭 우리 오늘 세미나 내용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종시가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대전이 좀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라. 그런 부분에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벌써 2016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이것도 재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대전의 발전에 좀 크다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포커스를 일단 그 행정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일단은 가장 우선에 두고 그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기존의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그 국가 방식만 오늘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전은 엑스포 개최한 도시만큼 정말로 뭔가 랜더밖에 없습니다. 과학도시로서의 지금 인천한테 자기부상 열차가 뺏겼는데 지금 영동대에서 운영되는 물론 그 미스도 있었지만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면의 어떤 고가가 단점인 환경이나 그리고 그 소음 진동이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예타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지금 이 방식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강력하게 여기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현 시점에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착공해야 되는데 지금 지연되는 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걱정하시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새누리당에서도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 의장님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에 다니는 정명호입니다. 일단 먼저 발제하신 강유정 상무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트램의 장점에서 확장성이 빠져 있는데요. 방금 제시된 대안을 통해 트램 선로와 교차는 주요 도로의 그러니까 주요 교차로 입체화 그리고 도로와 철도의 격리 그리고 누구나 타기 편한 접근성을 살려서 저렴한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고 트램이 이제 철제 차량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를 국가 철도망과 공유하여 논산하고 오천, 청주, 세종으로 이어지는 즉 2호선에서 방사형으로 퍼지는 광역 교통망을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철도교통대 다니시는 학생이라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그 광역교통망의 접근성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다니면서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 취재 발표 내용하고도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의 기능에 순환과 간선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단순히 그냥 어디서 어디 가는 그런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1호선과 2호선, 즉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권력을 만드는 노선이 형성돼야 된다는 게 2호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권력을 형성되기 위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완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대전시 입장에서는 고가 방식만이 그 권력을 이룰 수 있고 그 권력이 이루어져야만이 아까 학생이 말씀했던 것처럼 주변 여러 철도 교통과 연계되어 있는 교통을 흡수할 수 있고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항공운輸원장 최연선입니다. 지금 유성구에 살고 있고요. 지금 발표하신 자료 14페이지에 보면은 이 트램의 단점으로 도심지에서 표정 속도가 약 18km에서 26.9km로 낮다는 이런 통계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료가 언제 자료인지 그리고 지금 매년 대전에서는 약 12,000대씩 자동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4, 5년 건설이 끝나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이 끝나는 4, 5년이라고 하면 거의 6, 7만 대가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속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매년 12,000대씩 차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트램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고 일반 승용차의 평균 속도는 얼마로 될 수 있다고 가정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정 속도는 대전시의 트램을 적용했을 경우에 표정 속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수원에서 그 트램 방식을 지급했을 경우에 수원 노선에서의 평균 표정 속도가 18km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창원에서 트램을 추진했을 경우에 거기는 마산과 창원에서 도시 간의 어떤 그 연결 교통망을 쓰다 보니까 수원보다는 표정 속도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영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호선이 예타에 나와 있었던 44km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표정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현재 요거는 대전시의 몇 년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 속도는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트램에 대해서는 그 교차로 구간을 얼마나 입차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우선 체계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트램에서 얼마큼 나올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표준속도 이상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강제적으로 차량을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그나마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표준속도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저는 그 고갑 쪽에 있는 선형에 대한 그 선형 속도 tuning만 검토를 했는 상황이고, 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적용되는 변수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딱 찍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 오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지금 들어본 결과 동일기술공사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로 가야 된다 결정을 내놓고 가는 지금 토론회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트램이나 뭐가 잘 모르지만 지금 천신대가 트램에서 만약에 발표 공약을 하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선거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되셨는데, 만약에 그럼 국가든 트램이든 저희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 시민을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 시장님께서 트램에 대한 공약을 했다면 그 트램의 장단점을 좀 더 분석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토론자 두 분을 선출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교통 전문가, 더 많은 교통 전문가와 도시계 전문가를 좀 더 소빙하셔야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 토론자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서 정말 이걸 신뢰할 수 있는지, 저분들의 분석하고 연구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믿고 갈 수 있는지 좀 의심을 들었고요. 제 시민 입장에서는 좀 혼란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가 계속 열린다는 것 자체는 대전시 발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지연시킨 건 아닌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뭐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민선 5기 때에 그 고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중앙부처 예타도 맡았고요, 통과를 했고, 그 지금 금년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그 혼란이 오게 된 것은 그 현재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그 고가를 전체를 안 하고 트램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란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시에서 한두 번 이게 강연회도 해봤습니다만은 그 과연 우리 대전에 좁은 도로에도 불구하고 트램이 맞는지, 트램 건설을 해도 그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토론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게 혼란하다 하는 것보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장님의 총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걸렸는데 그래도 대부분 전부 자리를 지켜주시네요. 오늘 발표자, 또 토론자, 또 플로어에서 시민들이죠.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세 분의 전문가, 이분들은 수십 년간 이 분야에 종사하신 전문가들입니다. 대개 모아지는 얘기가 트램이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는 적합하지 않다. 아까 이제 분석이 조금 덜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루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보는 김창완, 저분은 최근까지 대전 도시철도 사장을 지낸 분입니다. 저분 우리 사회자 얘기가 시에서 트램 일종의 홍보차, 트램에 대한 그 강연을 어느 전문가가 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분은 토론으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이 두 분도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로 트램을 지금 바로 추진하는 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이분들이 아주 실력이 있으시고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라 아주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네요. 유럽에 트램이 많지만 다 전용 차로가 확보된 트램이다. 그리고 아주 소도시에는 혼합형 트램도 있다. 그것은 소도시 또는 관광도시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대도시에는 유럽도 전용 차로가 없는 트램은 운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그리고 대전에는 지금 현재 전용 차로 트램이 아니라 혼합 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기존의 차로를 2개 또는 3개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차로 가지고 전 교통량, 버스, 승용차, 택시, 또 뭐 화물차 모두가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큰 교통 혼잡과 교통 대란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도 지금 굉장히 전략되는 게 아니라 이 구배가 높은 데는 지하나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간중간 건널목 같은 거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계산으로는 360억 대 435니까 어떻든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조물을 몇 가지 더 만들고 할 때는 오히려 뭐 큰 차이가 없고 예산도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 예산 가지고 100년 대계를 그렇게 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얻은 결론은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경솔한 이해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의 도로 안에서 혼합형, 전용 도로가 아니라 혼합형 트램 건설은 어렵다. 이런 것이 오늘의 결론인데, 그러나 어느 분이 이 결론을 뛰어넘고 이 결론보다 훨씬 더 좋은 대안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설명함으로써 또 다시 재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의 결론이 진선진미한 결론은 아니고 오늘 세 분 또는 방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이장우 의원께서도 박사 학위 논문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쓰셨고 또 지금 건설위에서 오랫동안 실무자들에서부터 장관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결과 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만 앞으로 더 토론을 해서 대전이 바람직한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뜻과 또 시
공무원들의 전문가들의 뜻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지도위원회 제3차 세미나를 마칠 예정인데요. 부장님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유지도위원회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